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서 피난민들이 쏟아져 내려왔고 여기저기 대포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었으며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일상의 평화가 깨지고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고향 인천 자월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저는 전쟁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후 6개월 뒤에는 영장을 받아 임신하여 배가 불러오는 아내를 두고 군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면서 고된 시간을 버텨냈지요. 장교로 입대하여 포병 장교가 되어 1년 6개월 전쟁을 치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삼키며 지낸 시간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 잘 먹지 못하여 군인들은 뼈와 가죽만 남은 채 피골이 상장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쓰러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겠구나 생각하고 맨발로 달리는 하루에 8시간의 고된 훈련 속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며 우리는 절대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어느 날 8사단에 가니 동기인 보병 장교가 저를 잡고 막 우는 거예요. 우리 동기생들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다. 보병 장교가 된 10여 명의 동기들이 죽었는지 포로가 되었는지 실종되었는지 모르고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만 이길 수 있으니 적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러 갔던 보병 장교들이 그렇게 쓰러져 갔지요. 전쟁이 일어난 뒤 모든 물자는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삶의 기쁨은 사라지고 오직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아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니 그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전쟁의 참상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유혈이 낭자한 시체가 운반되는 모습, 군인이 전사하면 선혈이 뚝뚝 떨어지는 몸을 우비에 둘둘 말아 위생병들이 끌고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남의 집 귀한 아들인데 비명에 갔으니 그 부모님이 떠오르고 마치 제가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비참함을 느낍니다. 군대에는 부상병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들을 들을 때면 안타깝기 그지없고 인간이 왜 이렇게 전쟁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전쟁은 그야말로 인간 지옥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종이장 한 장 차이처럼 느껴집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추위, 더위 등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한 민족 같은 동포지만 각기 다른 이념으로 적이 되었고 군인으로서 전쟁을 치르며 서로 총뿌리를 겨누어야 하는 상황이 참담했지만 온 힘을 다하여 우리 군은 적을 무찔렀습니다. 서부전선에서 미 1사단 17년대 1대대 1중대 미군과 함께 개성 바로 밑 장단평야에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날 밤 적이 주둔하고 있는 장단평야를 점령하라는 명령에 따라 고지로 향했고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으니 진격은 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 정지한 채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미군 중대장에게 조명탄을 쏠까요? 라고 물었는데 중대장은 포탄이라 생각하고 이를 허가합니다. 조명탄 2발에 밤하늘이 대낮같이 밝아지니 적에게 발각될까 놀란 중대장은 총을 뽑아 저에게 겨누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통역 장교를 따라간 자리에는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지난밤 수류탄을 던지며 총을 들고 공격하려던 적병이 와르르 도망간 것입니다. 적군은 미군의 폭격기에서 폭격을 위해 사전에 조명탄을 뿌리는 줄 알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장단평야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혈 입성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미군에서 저희 부대에 통지하여 대대장이 기쁨의 저를 칭찬하며 2박 3일 특별 휴가를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백암산 고지 전투에서
우리 국군은 후퇴했던 고지를 되찾기 위해 전진하였습니다. 백암산 고지 밑에 도착하니 아군과 적군 400명에서 500명이 죽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구더기가 나와서 사람 머리 등 신체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체를 보자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고, 새끼손가락만한 구더기를 보았을 때 전쟁으로 사람이 불쌍하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에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 적을 물리쳤고 결국 후퇴했던 고지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비록 소총을 들고 적과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포탄을 쏘아서 우리 군이 진격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장단 평야 무혈 입성과 지역 능선 방어, 이 두 가지의 공을 세워 화랑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포탄을 쏘아서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우리 국토를 지키는 일익을 담당하며 나라에 봉사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생각하고 가끔 보람을 느낍니다. 1953년 7월 27일, 끝도 없을 듯 이어지던 전쟁이 휴전되었습니다. 양쪽에서 들려오던 총소리, 여기저기서 쾅쾅 터지던 포탄 소리가 드디어 멎었습니다. 이제 다른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휴전을 얻었고,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제 살았구나 하는 희열과 그 기쁨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이나 또는 평화시대에 군대 생활한 사람이나 또는 우리가 경제 건설을 한 역군들이나 다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만 없이 공정하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가 평등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국가를 위한 행동이다. 우리 가정을 위한 행동이다. 우리 자기 자식을 위한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정을 생각하고 이런 생활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그 공기가 있는 것도 고마운 걸 모르죠. 공기가 없으면 고마운 걸 압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나라 경제적인 것이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이 사회적인 안정이고 정치의 안정입니다만은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그 선배들이 참 훌륭하게 행동해서 이렇게 나라를 부흥시켰으니까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 후손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고 한 나라에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국가를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고 사회의 안정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